볶음면에 짜장라면까지 화려한 라인업의 한국 라면들, 소주는 물론 파스타 등 다양한 즉석식품들이 중국의 대형마트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간편식 K푸드의 활약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베이징 특파원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간편식품들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회사 로고나 음식 사진이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죠? 맞습니다. 모두 한국 제품입니다. K-팝 데몬헌터스의 흥행 이후로 전 세계에서 K푸드의 인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공식적으로 유통되고 있지는 않지만요. 한국의 맛은 만리장성을 뚫고 중국 시장을 빠르게 공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K푸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칭따오에서부터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일 중국 산둥성 칭따오의 최대 쇼핑몰인 완상청에 다녀왔습니다. 지하 1층에서 차려진 K 홍보관은 중국인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는데요. 이곳에서도 가장 인기를 끄는 건 한국 식품, 한국 라면과 과자, 커피 등을 진열해 놓은 부스에서는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켜놓고 한국 식품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식품을 경품으로 주는 자동 판매기에도 긴 줄이 늘어섰는데요. 같은 쇼핑몰에 있는 대형 식품 코너에서도 한국 식품들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국내외에서 인기가 있는 바나나 우유는 물론 김치찌개, 파스타까지 한국 식품 기업들의 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칭따오가 속해 있는 산둥성은 서해바다를 사이에 두고 한국과 가장 가까운 중국의 지방성이죠. 자연스럽게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많았습니다. 식품 기업 가운데서도 농심과 CJ 등이 한한령 여파를 이겨내고 아직까지 칭따오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심 칭따오 공장도 다녀왔는데요. 이곳에서는 라면 스프나 농축 조미료 원료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은 계약 재배로 칭따오 인근에서 키운 파를 분쇄하는 날이었는데요. 공장 전체가 진한 파향으로 가득했습니다. 만들어진 스프들은 중국이나 한국의 다른 공장으로 옮겨진 뒤 라면 완제품이 됩니다. 최근 한중 관계가 서서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한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됐고 올해에는 중국 단체 관광객의 한국 무비자 입국도 시작됐습니다. 이달 초 11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도 개최되면서 국내 식품, 패션, 유통업계의 중국 시장 공략도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그 최전선에 한국 간편식이 있는데요. 풀무원의 냉동김밥은 중국에서 가장 핫한 창고형 마트 샘스클럽에 입점해 있습니다. 풀무원은 당초 두부나 만두, 면류 등을 주로 생산해 왔는데요. 미국에서 한국의 냉동김밥이 큰 인기를 누리자 발빠르게 중국 시장을 공략한 겁니다. 지난해 9월 출시 이후 지금까지 중국에서만 300만 줄이 넘게 팔렸습니다. CJ 비비고는 주먹밥과 떡볶이, 호빵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현지화한 만두와 파스타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특히 중국도 한국처럼 고령화나 1인 가구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간편식 시장 자체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중국 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한국 간편식을 찾게 되는데요. 제가 시식해 보려고 오늘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먼저 냉동김밥인데요. 냉동김밥은 포장지를 씌운 채로 양쪽 귀퉁이를 가위로 잘라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2분 30초 정도 돌리면 됩니다.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맛은 한국 분식집에서 먹는 참치김밥이랑 거의 똑같고요. 냉동 상태에서 녹여서 먹는데도 참치랑 채소 등 김밥 속의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다음은 떡볶이인데요. 빨간 색깔만 봐도 침샘이 돋는데요. 색깔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맵지는 않고요. 대신 외국인들 입맛을 고려해서 새콤한 맛과 달콤한 맛을 더한 것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맵기도 하고요. 네. 간편식뿐만 아니라 한국 소주도 중국에서 의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과일 소주입니다. 업계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요. 중국에서 팔리는 소주 10병 중 9병은 과일 향이 첨가된 소주라고 합니다. 최근 중국 젊은이들이 독한 술을 즐기지 않아서 고량주, 즉 바이주 시장이 고전한다는 기사가 많았잖아요. 대신 도수가 낮고 쓴맛이 덜한 한국의 과일 소주를 찾는 셈이죠. 중국 SNS에는 맥주나 탄산음료에 소주를 섞어 마시는 방법을 알려주는 글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K푸드의 인기는 한국 고유의 맛도 중요하지만 역시 K 콘텐츠를 빼놓고 얘기할 순 없겠죠. K-드라마나 영화의 인기로 한국 자체가 브랜드화되면서 K푸드 역시 그 후광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전통 음식뿐만 아니라 파스타나 만두 같은 제품도 한국 식품 기업의 제품을 많이 찾는 이유는 한국 기업에서 만든 상품이라면 믿고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인식이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 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심은 국내 인기 그룹 세븐틴의 중국인 멤버 D8을 광고 모델로 내세웠는데요. 자국 출신 가수라 거부감이 적고 중국 현지의 인기가 대단하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최근에는 역시 중국 멤버가 포함된 여성 아이돌 그룹 에스파를 글로벌 앰버서더로 발탁했습니다. CJ 역시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세븐틴을 모델로 발탁해 중국 시장에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 식품 기업들은 한알령의 실질적인 해제 소식을 누구보다 기대하고 있는데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들이 순식간에 유행이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난 2014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큰 인기를 끌었을 당시 주인공 전지현이 극중에서 즐겨 먹던 치맥도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올해 한중 관계 개선 분위기에 발맞춰 BBQ나 교촌 등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한한령과 코로나로 주춤했던 중국 사업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넘어야 할 장벽도 적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라면은 한 봉지에 1,000원에서 1,500원으로 국내 판매 가격과 큰 차이가 없지만요. 중국 라면 브랜드와 비교하면 2배가량 높습니다. 그만큼 고급화나 차별화된 맛을 주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 시장의 중요성은 따로 말할 필요가 없겠죠. 한국의 길거리 음식이나 분식이 중국의 마트를 휩쓰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그럼 더 재밌고 유익한 중국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再见